사자군단의 왕은 죽었는가? 팀 타율 0.192, 추락하는 삼성의 마지막 희망에 대하여. 팀 타율 0.192.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심장부에서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리그를 호령했던 푸른 피의 사자들, 삼성 라이온즈. 그들의 방망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할 9푼 1리. 이는 단순한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의 징조이자 왕조의 몰락을 알리는 비가 와도 같았습니다. 4연패, 원정 5연패, 리그 7위 추락.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더그아웃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에는 패배의 피로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라운드를 가득 메웠던 팬들의 함성은 어느새 탄식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이 강인했던 사자들을 한낱 길 잃은 고양이로 전락시켜 버렸을까요? 이야기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6월 29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 상대는 리그 최하위권으로 분류되던 최약체 키움 히어로즈였습니다. 모두가 이번 주말 시리즈를 반등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키움 정도는 잡고 가야지. 여기서 연패를 끊어야 한다. 팬들의 기대와 선수들의 각오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야구의 신은 잔인했습니다. 결과는 7대10, 충격적인 패배. 단순한 1패가 아니었습니다.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주는 스위패의 치욕을, 그것도 리그 최약체에게 시즌 처음으로 헌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5위를 달리던 순위는 곤두박질쳐 7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끓어오르던 여름의 열기 속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방망이였습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지만 점수를 내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최근 4연패 기간 동안 삼성 타선이 기록한 팀 타율은 0.192. 130번의 타석에서 고작 25개의 안타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 압도적인 최하위 기록이었습니다. 타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타율과 출루율을 합친 OPS는 0.528로 역시 리그 꼴찌. 4경기에서 터져나온 홈런은 단 하나, 도루 역시 단 1개, 기동력도, 장타력도 그 어떤 무기도 찾아볼 수 없는 무기력한 공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상대의 투수가 던지는 공은 마치 보이지 않는 마구처럼 느껴졌고 선수들의 방망이는 손뭉치처럼 힘없이 공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딱 하는 경쾌한 타격음 대신 퍽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헛스윙 소리만이 더그아웃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국민 타자의 계보를 이으며 리그를 호령했던 삼성의 타선은 이제 그 이름값조차 무색한 식물 타선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팬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자굴이 아니라 토끼굴, 이 타선으로 가을야구는 어불성설이라는 날선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선수단 내부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패배가 계속되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훈련장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암흑과도 같은 시간 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박진만 감독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현역 시절 국민 유격수로 불리며 그라운드를 지배했던 그였지만 감독으로서 마주한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잠 못 이루며 타순을 바꿔보고 작전을 짜내고 선수들을 독려했지만 한번 가라앉기 시작한 팀의 분위기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할 비책은 과연 무엇인가? 이 침묵하는 타선을 깨울 히어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때 절망의 땅 대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경산의 퓨처스리그 2군 구장에서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작은 불꽃처럼
그 소식은 삼성 팬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때 1군 무대의 영웅이었으나 끈 모를 부진의 늪에 빠져 2군으로 밀려나야 했던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김영웅이었습니다. 김영웅. 이름 그대로 그는 작년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영웅이었습니다. 28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팀의 중심 타선을 이끌었고 그의 호쾌한 스윙 한 방은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꾸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팬들은 그의 등장에 열광했고 그에게서 삼성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차세대 거포, 라이언 킹의 후계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영웅에게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25 시즌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출발했지만 김영웅의 방망이는 작년과 달랐습니다. 시즌 초반인 3월 타율 4할의 맹타를 휘두르며 역시 김영웅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것도 잠시 4월에 타율이 0.220으로 뚝 떨어지더니 5월에는 0.213 그리고 6월에는 0.184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작년 상대 투수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의 스윙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정확도는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삼진의 개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6월 한 달간 54타석에서 무려 21개의 삼진을 당했습니다. 타석에 들어서면 거의 40%의 확률로 삼진을 당하고 물러났다는 끔찍한 기록이었습니다. 장타를 노리는 호쾌한 스윙은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지만 컨디션이 무너지자이는 곧 뭐 아니면 도 식의 무모한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까다로운 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더그아웃에 앉아있는 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한때 영웅을 연호하던 팬들의 목소리는 점차 의심과 질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국 칼을 빼든 것은 박진만 감독이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박 감독은 김영웅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퓨처스리그로 내려보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에이스의 추락이자 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김영웅은 2군에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려갔다. 퓨처스에서도 기량이 안 올라오면 여기서 쓰는 게 쉽지 않다. 감독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스스로 증명하라.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해내라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은 통보였습니다. 영웅의 칭호를 박탈당한 채 김영웅은 쓸쓸히 2군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1군 무대와는 달리 2군 구장은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관중석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땀과 흙먼지 그리고 절실함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재기를 꿈꾸는 선수들과 꿈이 꺾인 선수들이 공존하는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김영웅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대로 무너져 반짝 스타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절치부심하여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김영웅은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닌 방망이로. 2군으로 내려간 지 닷새째 되던 6월 24일 두산 베어스와의 퓨처스리그 경기. 그는 첫 타석부터 벼락같은 2루타를 터뜨리더니 다음 타석에서는 거대한 포물선을 그리는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마치 내가 바로 김영웅이다라고 포효하는 듯한 스윙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24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치러진 5경기에서 단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5경기 연속 안타, 19번의 타석에서 7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기록한 타율은 무려 0.368. 1군 타선 전체가 1할대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는 홀로 4할에 가까운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내용이었습니다. 1군에서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삼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1군에서 40%에 육박했던 삼진 비율은 2군 5경기에서 단 10.5%, 19타석 2삼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모하게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2군 코치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비디오 분석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파고들었고 스윙 메커니즘을 수정했습니다. 힘을 빼고 정확성에 집중하는 법을 다시 깨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스윙으로 홈런을 노리기보다 팀에 필요한 안타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땡볕 아래서 묵묵히 수천 번의 스윙을 반복하며 잃어버렸던 타격감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도끼와 자신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영웅이 떠나간 1군의 3루수 자리는 거대한 구멍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주로 양도근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이 기회를 받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4연패 기간 동안 삼성의 3루수들이 합작한 타율은 0.231. 그나마 선발로 가장 많이 출전했던 양도근의 타율은 0.182에 불과했습니다. 공격의 활로를 뚫어줘야 할 하코너는 그저 또 하나의 아웃 카운트를 늘리는 자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수비에서도 안정감이 떨어지며 팀의 패배에 그림자를 더했습니다. 팬들은 자연스럽게 2군에서 폭격하고 있는 김영웅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김영웅이다. 영웅이를 빨리 콜업하라는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뒤덮었습니다. 상황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팀 전체가 끝모를 부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추방당했던 영웅이 홀로 각성하여 귀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대조는 삼성 라이온즈가 처한 위기의 본질과 유일한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팀은 그가 필요했고 그는 돌아갈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시 박진만 감독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2군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매일같이 받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김영웅이 쏘아올린 홈런 소식, 매 경기 터져나오는 안타 행진, 그리고 무엇보다 급격히 줄어든 삼진 개수까지 감독이 내걸었던 스스로 증명하라는 과제를 김영웅은 완벽하게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은 임박했습니다. 그를 다시 1군으로 불러올릴 것인가? 침몰 직전에 사자군단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인가? 물론 김영웅의 콜업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돌아온다고 해서 팀의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구는 팀 스포츠이며 한 명의 선수가 팀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쏠리는 과도한 기대감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온 영웅이 다시 부담감에 짓눌려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 라이온즈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성적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바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 침체된 선수단의 활력을 불어넣을 자극제, 그리고 패배감에 젖은 팬들에게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시련을 딛고 각성하여 돌아온 영웅의 이야기는 지금 삼성에게 가장 절실한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뜨거운 방망이 하나가, 그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 하나가 차갑게 식어버린 더그아웃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고척돔에서의 치욕적인 스윕회 이후 박진만 감독의 전화기에서 어떤 이름이 울리게 될까요? 2군에서 칼을 갈며 복귀를 기다리는 젊은 영웅은 과연 감독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때 모두의 영웅이었으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한 젊은 사자, 그리고 왕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위기의 왕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곧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히어로 김영웅은 이름 그대로 추락하는 사자군단을 구할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기대는 한여름 밤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또 하나의 희망 고문에 불과할까요? 그 대답은 오직 그라운드 위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